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페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참 주식시장이 오늘 또 빠졌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했어. 파란색. 예. 파란색. 파란색. 네. 이런 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색깔을 원했는데. 아니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1904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에 제가 못 나오고 오늘 나와보니까 1810선 장중에 이게 웬일인가. 주말에 보니 그렇게 큰 악재도 없고 유럽의 뭐 이벤트들도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아주 그 흉측한 놈들이에요, 보니까. 흉측한 놈들. 아니, 그 며칠 전에 에리나 씨랑 저랑 분명히 네. 사흘 연속 순매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 통 큰 주식 쇼핑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오늘 5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9개월 내 최대 순매도. 아주 흉측한 놈들입니다. 네, 맞아요. 전 사실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갤럭시 S3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네. 부품주가 예. 상당히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하든가 반등하겠다. 빨간물로 마무리 짓겠다 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다 반영이 됐나요?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이 때마침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스마트폰 갤럭시 S3의 출신 날이었는데요. LTE폰과 3G 폰을 동시에 내놨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하필이면 이날 2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2분기 실적이 요만큼 나올 것이라 봤는데 요만큼만 나온다더라. 하필 이게 오늘이라 가지고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또 이 와중에 또 개인들이 많이 또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맞아요. 예. 오늘 4% 넘게 빠졌죠. 맞아요. 장중에 뭐 113만 원 깨지기도 했었었는데 5월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악재로 또 뭐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이렇게 툭툭 많이 빠졌던 흔적들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긴 장대 음봉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의외로 쉽게 쑥쑥 올라오지는 못했다라는 것도 개인분들이 조금은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펀더멘탈 영향이 조금은 있어서 외국인들은 조금은 팔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3 수혜주에 관한 전망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장우 씨 삼성전자나 혹은 뭐 부품주 관련해서 의견 있어요? 장웅 에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다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장대 양봉이 빨리 나오면 네. 제가 양봉을 잡고 봉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죄송해요. 벌침 좀 나야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PD가 더럽다고 설명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끝나가면 네. 보통 이제 분기가 끝나갈 때 그 윈도우 드레싱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1, 2, 3까지가 1분기, 4, 5, 6까지가 2분기, 6월 말, 2분기 말,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그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삼성전자에 것 특별히 윈도우 드레싱 기관이 사주면 예. 올라갈 수도 있겠네. 예. 장웅 애널이 아니라 여기는 고급스러워요. 허당 애널이고요. 예. 예, 진짜 네, 진정한 고급스럽습니다. 수용 씨. 드레싱이 뭐죠?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보다 세사미 드레싱. 네, 그게 이제 키위 갈아 넣은 걸 넣어가지고 더 네. 달콤해요. 그죠? 소화도 잘 되고요. 그죠? 그래요. 예, 좋아요. 예, 여기 김정 씨 갑자기 여기 우리 둘 사이에 벽이 생긴 네. 것 같아요. 마네킹이 되네요, 내가. 윈도우에. 그래요. 예. 공부 좀 하세요. 네, 그래야 김수영 씨 또 7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똑똑한 모습 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뭐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도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조금 힘을 내서 힘차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 주식쇼 스트라이크만큼은 힘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아주 훌륭한 전문가님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냈는지 포트 중심의 실전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1부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는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거액 자산가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유목조목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씨, 나도 종목 상담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문자와 전화 상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무료 문자죠.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 10주를 살 수 있는 돈은 있는데 10주를 살까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100주를 살까요? 아니면 만 원짜리 1000주를 살까요? 1000원짜리
어렵죠. 그래요.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없는 돈이지만 다 팔아가지고 한 주라도 사볼까요? 또 대환영입니다. 자, 어떤 상담도 저희는 환영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고요. 상담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린다는 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장대 항복.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은 지금 허리 벨트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자,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룰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김수영 씨의 멘토님 고종현 전문가부터 상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우리 고종현 전문가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주식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고종현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장우 씨 멘토님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파미셀의 주인공입니다. 그만할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주인공입니다. 네, 멋지신 분.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선물에서만 약간 2조 정도를 판 데 이어서 그 다음 거래일인 바로 오늘 또한 현물을 5천억 넘게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IT, 삼성전자에 집중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오늘 그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에 걸쳐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 업종의 종목군들은 거의 건드리질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을 5천억 정도 매도하는 가운데서 4천억 이상을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매도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대 자체가 그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물 매도를 동반해서 매도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6월 반등 이후에 시장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전자의 대표 업종 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 영향을 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월말에 그 소영 씨가 얘기했듯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이제 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있는 이제 그 EU, 유럽연합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공조 기대감이
시장에 서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3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 그 단기적인 시장이 이제 하락 변동을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 수준상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저가의 강연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업종에 역시나 이제 대형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삼성전자에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오늘 시장의 현물 매도가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전기전자에 집중이 됐는데 개인들의 매수 자체도 이제 전기전자에 좀 집중이 됐어요. 네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 시장 메이저라고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번 판 주식을 내일 모레 사이에 다시 걷어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에 대한 희소 효과를 좀 누리려면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 조정에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늘 조정을 가장 강하게 보이던 그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메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주가 하락기에 전기전자 말고는 특별히 이제 주변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약소폭이라도 좀 들어오게 하겠지만 다시 시장이 이제 그 반등이 좀 들어가는 구간상에서는 주변 업종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어떤 상승을 조금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상. 이후 정상회담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유럽 이벤트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을까요? 약간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후반에. 그럴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그러셨죠. 그리스 문제가 뭐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와도 1900선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쪽에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그 선물을 15,000계약, 거의 2만 계약 가깝게 좀 때려버리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봐서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그런 그 매매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장기화되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도한 데 따른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28일부터 그 유럽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글로벌적인 그 이벤트 자체가 악재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에 대한 그 협의를 좀 늦추고 있거든요. 뭐 유로존 구제금융을 뭐 직접적으로 은행에 한다든가 아니면 또 유로 그 중앙은행에서 대규모 그 채권을 국채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유로화에 대한 가장 큰 수혜 국가거든요. 유로존으로 묶이면서 유로화로 하면서 남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기 가치보다 더 크게 그 환율이 올라가는 절상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수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무역 수지 그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그런 곳까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망가지는 거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유로 정상회담에서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되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 유로화가 붕괴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 프랑스보다는 좀 느긋하지만 프랑스는 이제 그리스 국채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억셉트를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억셉트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유로 존에 대한 그 우려가 약화되면서 충분하게 반등이 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더 크게 봐서는 좀 경기적인 측면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개선되는 신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 것이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연속적인 어떤 매수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급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은 진입 강도를 결정해가면서 지금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또 반등해서 반등 폭이 커지면 또 짧게 보고 차익 실험도 해야 되는 뭐 이런 정도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지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오버한 그런 매도 반응이었고 좀 그렇습니다. 사도 네.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일 그 선물을 대규모 선물을 매도를 하고 투기적 관점에서 매도를 하고 네. 추가적인 하락 쪽에다가 무게를 두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주들을 팔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네. 나머지 것도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 이미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 관련한 삼성전자라든가 몇몇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건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투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매도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한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김수영 씨,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지난주 금요일 김수용 씨는 서원인텍과 지앤코라는 두 종목을 사고자 했고요. 장훈 씨는 동부하이텍을 역시 시초가에 매수 희망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오픈해 볼게요. 네, 김수영 씨 포트 나오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 워낙 싸게 사서 수익이 정말 좋긴 한데 지난주 월요일 고점 이후 15만 원 찍고 약간 밀리는 분위기. 자, 성우하이텍이 수익률 1위로 올라오나요? 비중 10%가 오히려 약간 아쉬울 정도. 16,000원 목표가가 지금 김수영 씨 목표가입니다. 인포피아도 61선 터치하고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수익은 괜찮고요. 초록뱀이 4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늘 약간 장중이 불안한 모습. 그리고 후성도 아직 보합권입니다. 좀 조용한 편이고 호남석이도 다른 LG화학이라든가 금호석이는 오늘 오히려 올라줬는데 조금 보합권으로 조용했다라는 거. 지앤코와 서원인텍 모두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익권은 아니네요. 오히려 시초가 공략이 조금은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가격과 함께 좀 살펴보죠. 오늘은 SK이노베이션 8.6% 그리고 인포피아 5.7% 수익을 안겨주고 계신 고종현 전문가가 우리 김수용 씨의 멘토님으로 출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화혜택 한만식 전문가님의 9.3%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 또 다른 한만식 전문가님의 종목인 초록뱀도 오늘 드디어 4일 만에 반등을 시켜서 안심을 좀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더 보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은 아쉽게 진행이 됐어요. 오늘도 조금 3% 이상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18,0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인데 장중에 비슷하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수성이 좀 조용하고요. 호남석이도 오늘 아직은 좀 조용했으나 뭐 크게 빠지거나 오르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지앤코와 서원인텍 고승환 전문가의 두 종목 금요일 추천주였는데 오늘 일단 시장에 조금은 연동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잡히긴 했습니다.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동화약품이 익절됐네요. 높인 손절가 5,150원 장기 터치하면서 15% 정도 수익 보고 이제 빠져나올 모양입니다. 포트에서는요. 대한항공 5% 그리고 LS산전 3%대 수익을 안겨주고 계신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LMS도 뭐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요즘에 조금 숨죽이고 있고요. 원희가 FPS가 오늘 3%대 넘게 밀리면서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네요. 자, 동부하이텍 역시 잡는 데 성공. 하지만 역시 김수영 씨처럼 수익권은 아닙니다. 현금 비중은 조금 훨씬 더 많은 장우 씨고요.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가격까지 살핍니다. 자, 동화약품 12% 정도 수익 보고 이제는 현금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5,150원으로 높였는데 오늘 장중에 또 터치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대한항공은 지난주 한번 5만 원 찍더니 약간 숨 고르는 모습.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 큰 폭 상승이 많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LMS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6%대 수익.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조금규 전문가의 대한항공에 이어서 LS산전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규 전문가님이 멘토로 나와 계십니다. 3.2% 수익. 오늘 LS산전은요. 추천 이후에 첫 조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흐름입니다. 원익 IPS는 뭐 소폭 정도만 손실권이고요. 이상호 전문가의 금요일 추천주 동부하이텍 역시 잡자마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오늘 좀 연동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초 공략도 일단은 조금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한 종목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평균 수익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주식 배틀 이력쇼 김수용 대 장웅. 제가 없을 때는 누가 이겼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돌아온 날 누가 이겼을까요? 최고 승자는요? 어머 장웅 씨, 아유, 예. 축하드려요. 에리나 씨하고 저하고는 진짜 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조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뭐 봉춤을 좋아하는 장웅 씨하고 조금 그런데 거리를 두고 싶긴 예, 한데. 죄송합니다. 약간 좀 저속한 모습을 보여서 네, 예, 싸구려 같았죠.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저렴할 정도. 저는 산티나니까요. 어울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뭐 영광이랄 것까지 있습니까? 동화약품 12%.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네. 이 안 좋은 장세에서 네. 그 손실을 보지 않고 네. 수익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또 뭐 본인에게 돌리고 싶은데 막 겨우 예쁘게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아니야, 거죠. 아니야. 진짜로. 아유. 농담이 아니라 네. 일단 저 자신한테 돌리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지금 옆에 아까 제가 뭐 파미셀 얘기도 했고 네. 대한항공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뭐 편안하게 좀 이륙 준비하고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한거할 더 때 갈 잘 수 잡아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일단 뭐 리츠맵 모든 전문가분들이 네. 너무나도 이 좋은 정보를 추천해 주셨고 네. 또 특히 옆에 계신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손실이 아니라 사실 뭐 이 2분만 해도 2분만 해도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익권이에요. 네. 아, 테니- 이분? 네, 테니스 하는 2분. 이분이 이제 발음이 이분이 이분. EVEN. 네. 근데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미인대 V라고 하니까 모든 종목을 지금 때려 싣고 지금 유로로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2주 동안 그 매수를 부탁드렸었는데 보유를 부탁드렸는데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좋습니다. 유가도 떨어지고 뭐 좀 추가 매수할까요, 너? 추가 매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또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으니까 예, 이미 알겠습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김수영 씨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글쎄요. 일단 좀 선전하고 있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우리 고정현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 많이 빠진다고 한들 정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구나. 거의 최저점에서 사다 보니까 네. 아무리 빠져도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8.6%.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매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대묻잖아요. 제가 수용 씨한테 다시 올 것 같습니까?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이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3, 4일 동안 빠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추세를 가지고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화학주도 일부 종목은 오히려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었었는데 자, 과연 한 종목 향후 흐름은 어찌 될지 먼저 오늘 승리하신 장우씨 포트를 조금규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살펴주시죠. 먼저 조금규 전문가님 아까 얘기 나왔던 대한항공 LS 산전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다른 종목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그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매도를 하다가 매수 좀 전환을 하고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천드릴 때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으나 매도가 지금 그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다는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든가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유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불안정해도 좀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좀 절하되면 조금 그 부각이 되는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는데 이 주식이 움직이는 데는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불안한 장세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핑계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바닥 거래량 자체도 지금 증가를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LS 산전은 추천하신 이후 첫 조정, 오늘도 밑꼬리 견주한 조정이었어요. 예, LS 산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스마트 그리드 이래가지고 좀 요즘 전력에 한창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력량, 예비 전력량이 너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막 훈련할 때도 저는 예. 조금기 전문가님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그 기대치가 있는데다가 네. 중국 쪽에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그리드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기로 들고 가도 되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그 LMS 또 지금 그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 IT 부품주들이기 네. 때문에 좀 저항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TFT LCD 그 디스플레이 또 아몰레드 그 디스플레이 그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그런 측면에 대한 그 실적 전망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반등 가능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아마 손절매를가를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전 저점을 훼손되지 않은 정도에서 아마 손절매 가격대를 아마 설정을 해놨으니까 손절매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현금화 이후에 재진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농업 관련주들 물론 동부하이텍이 동부한농을 지금 편입을 하면서 지금 그 농업 관련주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조비라든가 효성 OMB라든가 또 농우바이오 이런 것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농업 관련주들이. 근데 네. 동부하이텍은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IT 부품주들의 좀 전망이 좀 어두워지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가 메리트에 따른 기대감이라든가 농업 관련주라는 데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이후에 반등 각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낙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들은 좀 지키면서 일단은 보유하자. 그런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LMS도 아까 원익 IPS와 묶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LMS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12%또 익절하게 된 동화약품도 LMS 이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LMS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이 종목도 그 디스플레이의 그 휘도 향상 필름이라든가 그렇죠. 또 지금 LED TV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이후에 이 종목은 전환을 하고 있고 지금 매물대가 15,000원대부터 상당히 좀 붙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매물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 17,000원대부터 2만원대 굉장히 집중적으로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매물대도 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대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물대 돌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그 전망이 아직 그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홀딩을 하더라도 그냥 빨리 빠지지는 않지만은 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한 번씩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네. 저점 찍고 돌아서면서 거래가 늘고 있고 매물대 소화 과정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쪽에다 초점을 둬도 현재로서는 괜찮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익절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손절매 가격을 설정하고 거기를 하향 이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주가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46,000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좀 커졌어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계 매물 내지는 실망 매물이 나올 경우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 차이가 크고 일시적으로 쭉 밀려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커지게 되면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리바운딩하는 자리를 보고 현금화하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 특징도 보여주지만, 틈새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갈 때는 또 소외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우 씨는 높인 선절 가격 오늘 장중 터치로 현금화를 시켰는데 익절을 네. 했는데 아직 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대 좀 잡아주시죠. 그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한 5,000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리바운딩, 5,000원 언저리에서 리바운딩 한번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돌파를 하려고 5,400원, 300원 여기 거래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바로 지금 그 이번 주 안에 5,400원 이쪽을 좀 그 돌파를 하거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반등이 들어온다고, 약한 반등, 오늘 하락에 따른 약한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금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거래량이 적고 환급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굳이 지금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고종현 전문가가 김성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주실 텐데요. 본인의 종목인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인포피아, 두산인프라코어를 먼저 좀 봐주시죠. 네. 그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6월 들어서 이제 반등폭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0% 정도 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한 10% 정도 되돌리는 흐름들인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바닥 확인 이후에 반등이 들어가는 시기에 안에서 변동성이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중기적으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종목의 가격의 메리트를 좀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작년 8월 달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계속 지지를 받는 그 가격대가 이제 14만 원 수준인데요. 지금 이번 구간상에서도 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요. 네. 그래서 하방 경기가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반등이 들어갈 때는 직전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인포피아. 인포피아죠. 인포피아는 제가 이제 그 편입을 할 때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때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좀 속도감 있게 올라오다가 지난주 후반부 들어서 조금 조정을 겪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저가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거래 감소 이후에 다시 거래 수반이 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 해서 또 이 종목 역시도 지난주의 고점을 14,500원 정도의 영역권을 좀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빠르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그 빠르게 나는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손절가 자체를 익절선으로 좀 상향을 한 상태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지금 13,050원인데 손절선을 제가 처음에는 12,2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손절선은 매수가로 좀 상향을 해서 위쪽에서는 보유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다가 이 종목도 이제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시장 설명을 좀 해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 이후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주변 업종의 종목군들은 수급이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제 거래가 감소한 상태에서 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률도 상당히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18,000원의 영역권에서 손절선을 좀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손절선만 좀 잡고 가자. 이 정도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성우 하이텍인데 예, 오늘도 자동차,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조정받을 때도 부품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이제 고점을 잡았습니다. 기존 주도 네. 종목군들이.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6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가면서 같이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핵심 자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저렴하다입니다. 완성차들이 어느 정도 5월 달에 고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도 양호하게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5일 동안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6,000원 정도의 목표가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조금 전략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네. 손절선을 매수가로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예, 수익을 시장- 잘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장 변동도 어느 정도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좀 상향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록뱀은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들어오다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오늘 1.75% 정도의 반등이 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초록뱀이라는 종목은 일본 업체에서 인수 얘기가 나오고 개별적인 재료로서 좀 시장과는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손절선만 좀 위쪽으로 잡아놓고 매수가 정도로 잡아놓고 단기적인 대응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3,4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약간 좀 하향을 해서 짧게 보시는 게 어떤가, 한 네. 2,700원 정도로 짧게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네. 그리고 후성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화학주의 매기가 좀 돌면서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가운데서 후성 같은 경우도 좀 강보합선으로 반등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바닥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방향성이 아직 탐색되지 않았다 그냥 정도로 좀 조용하죠, 봐주시면 좀.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강하게 이제 탄력을 보여주면서 5,700원 정도가 넘어갈 때 저항을 넘어갈 때 관심을 갖고 좀 따라붙어 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시간을 계속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지는 하시되 손절선 잡힌 대로 손절선 좀 엄수하시면서 밑에서 이제 바닥 밴드에서 크게 이제 방향성이 탐색될 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 예, 호남석유죠.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좀 보합선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남석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고민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두산인프라 코어를 가지고 나오면서 호남석유를 가지고 나올까 말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만큼이나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서려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약간 좀 안 움직인다라고 해도 조금 저위험 고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손절선도 타이트하게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지금 손절가 22만 7천 원은 괜찮습니까? 타이트해 보이는데. 예, 22만 7천 원 정도면 좀 많이 타이트하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22만 원 정도의 직전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쪽에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오히려 대형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소외받고 있는 개별주들, 소형주들과는 좀 다르게 시장 반등 시에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엔코와 서원인텍 금융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죠. 지엔코 같은 경우는 얘가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네.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에 이제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주 부실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우량한 종목도 아니고 시장과 동조화도 그렇게 진하게 나타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이제 음봉을 주면서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좀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이제 시세의 가격의 변동보다도 한 8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엠코는 지금 손절선이 2,7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손절선은 꼭 엄수를 하시면서 위쪽에서는 거래량 수반에 대한 관찰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서원인테고는 장중에 좀 많이 빠지면서 손절가 부근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서원인텍이 이제 그 휴대폰 부품주예요. 예. 예, 아, 휴대폰 오늘 장우 씨가 부품주. 얘기한 처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서원인텍은 어떻게 보면 이제 키패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키패드 부분이 한 40%대로 매출의 40%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오디오 이런 것도 한다고. 예, 예. 맞습니다. 뭐 그 스펀지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스펀지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종합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원인텍은 오늘 음봉이 떨어지는 흐름이 약간은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 좀 수반이 된 상태에서 떨어졌잖아요. 앞에 이제 종목군들은 밀리는데도 거래가 수반이 안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예, 요거 거래가 보시면 되는데. 수반이 되면서 음봉이 밀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에 이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현금화를 좀 하시자라는 전략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가격 메리트가 있다, 괜찮다는 종목의 얘기도 있었었지만 목표가를 낮추자 혹은 손절가를 좀 높이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점검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이상 양팀 포트폴리오 점검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김수영 씨, 장우 씨를 위한 두 분 전문가의 멘토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경기 장우 씨의 승리로 일단 어제까지 집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기 전문가님의 멘토링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생명과학입니다. 장우 씨, LG생명과학 좀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 좋은 주식을 네, 좋은 네. 주식입니다. 그 매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시장 상황이 그 글로벌 증시가 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수가 확산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틈새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등 장세에서. 그래서 네. 시장이 반등한다고 한다면 옐로우 칩 중에서 올라가는 차별화되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공학 위주의 그 의약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그 인체의학 부분이라든가 동물의학 부분 또는 그 정밀화학 분야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인체의학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로 그 미국 그 FDA의 승인을 받은 펩티브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을 좀 생산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FDA의 승인을 받은 인터페론이라든가 인터맥스라든가 또 인터맥스 알파 또 B형 간염 백신은 유박스 뭐 이런 것들을 독자적인 그 기술로 상품화하기도 했고요. 또 동물의약품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젖소의 그 산유 촉진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젖소의 그 유방암 백신 마스터백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기도 하고 네, 동물과 인체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다 하네요. 그런 예. 부분도 있고요. 또 정밀화학 부분에서는 국산 그 신물질 1, 2호인 그 벼제초제 피안커라든가 또 살균제 카디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업체가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개발 그 리서치 앤 그 디벨롭이라고 그랬고 그 개발 발전시키는 그 비용이 가장 큰 그런 업체입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해도 그런 성과물이 나왔겠지. 예, 그렇습니다. 네. 늘 한 그 19%에서 한 20% 가깝게 그 매출액의 그 20% 정도를 개발하는데 좀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올해 그 하반기에도 그 당뇨병 치료제에 있는 그 DPP4 억제제 그 제미클렙틴이라고 하는 신약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고요. 또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에 상당히 크게 빠르게 좀 개선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인데다가 또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저점을 찍고 낙폭 과대에서 저점을 찍고 돌아서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뭐 아주 많이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의 그 지금 벌써 한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매수 추세를 계속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거래가 붙지는 않고 있지만 터닝 해가지고 돌아서는 뭐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에 진입을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하반기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다가 하반기에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시밀러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그 특허가 만료되는 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기대 또는 부각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도 산다. 뭐 기관이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그 이런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매매 패턴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관 투자자들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와, 동화약품 익절한 이후에 또 LG생명과학으로 예. LG생명과학도 흐름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을 것같아요. 제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 종목을 드릴 때 항상 2주 이상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1주나 2주 이렇게 하는데 이 종목은 한 달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한 달 네. 매수 보유 기간을 4주 정도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매수가는 한 32,200원 정도 충분히 지금 뭐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2,2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하면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37,000원 정도까지만 잡고 가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설정을 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욱 씨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아까 사실은 네. LG 생활건강인 줄 알고 아마 샴푸 린스 얘기하려고. 치약 만들고. 네, 그래도 입을 떼지 않았잖아요.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하면 화낼 뻔했네요. 네, 그러게요. 장욱 에너지.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LG 전자보다는 LG 생명과학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향후에 그 LG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많이 반영된 반면에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 특화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LG 생명과학의 적정 주가는 한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주가다라고 생각하는 주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주식의 그 적정 주가, 뭐 그 주가가 나타나는 가치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의 그 요소를 가지고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투기 가치만 가지고도 10배, 20배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나타나서 이슈 테마화 되면 그 시점에 가장 맞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LG생명과학이 얼마가 적정가가 돼야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고요. 뭐 LG생명과학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간염 백신이라든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그 가격대가 될 것이고 특히 바이오 이쪽은 적정 가치 매기기가 참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역시. 쪽이죠. 네. 왜냐면 사실 조공규 전문가 제가 볼 때 LG 생명과학의 적정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저 사실 매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쩜 이렇게 역시 지금 중도를 32,000원인데 적정 가치 7만 원 하면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에레나 씨 여보세요. 에리나입니다. 예. 티 나요? 네. 많이 나나? 네. 오늘 조금 지쳐 보여. 그래요. 네. 자, 장훈 씨 질문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예. 자, 조금기 전문가님의 LG 생활 건강 아니고 LG 생명과학 설명 들어봤고 이제 이제 생활 건강도 사실 괜찮은데.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조국민 전문가님도 이제 설렁설렁 대답해 주시잖아요. 예, 자, 질문은 거기까지. 자, 이제 고종현 전문가님이 손목을 막 푸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길래? 근데 예, 주식이겠네요. 저는 그 화학 업종의 카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단기적인 수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 그때 호남석유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카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호남석유와 연동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카프로인데요. 카프로는 이제 그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 물질을 만드는 생산해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이제 나일론 업체에 많이 이제 수요가 되는데 그 나일론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데 반해서 카프로락탐을 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벤젠이라는 그 물질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상승과 전방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카프로라는 종목을 보실 때 핵심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복잡해서 모른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그 화학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국제공조와 같은 뭐 그 유로존의 갖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책의 포커스 자체를 경기 부양, 그러니까 유동성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그에 따른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그 카프로라는 종목이 올해 이제 2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가대납폭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안 좋은 전망 자체가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가격선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저점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등락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보시면 그 빨간색 선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인데요. 네. 항상 이제 그 위쪽에 이쪽 구간을 넘어가는 이제 수량이 항상 나올 때면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을 띄면서 반등세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이제 그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현 구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올 물량들은 좀 나왔다라는 관점이고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메리트를 통한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각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 보시면 그 1년의 그 1년 이평선, 그러니까 52주 이평선인데요. 그 이평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지지를 좀 받은 상태에서 양봉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만 원 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어렵지 않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포피아 지금 편입되어 있는 인포피아와 비슷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저위험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하방 리스크가 좀 적은 가운데서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가격 궁금한데요. 예, 손절 가격은 제가 좀 짧게 잡아서요. 15,9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시장 조정을 겪고 나서 계속 지지를 받는 구간이 이제 16,000원 구간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상 단가를 살짝이라도 건들게 되면 이제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원을. 예, 100원 정도로 좀 빼줬고요. 예. 그래서 15,9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안정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종현 전문가의 설명도 한번 들어봤는데, 한 종목, 예, 한 종목입니다. 아, 예, 이렇게 손을 부드득 하셨는데. 아, 좋은 종목이에요. 네. 왜요? 카프로. 네. 맥주는 카프리, 종목은 카프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시간이 뭐, 빠르게 더 하나 해주세요. 네, 카프로요? 네. 아, 나일론 하면 또 카프로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 아닙니다. 저는 뭐 또. 아니죠. 주식 방송은 김프로. 김수영 프로. 역시 고프로는 카프로를 잘 추천하시네요. 아우, 정말. 고프로님. 네, 이거 뭐. 코프로? 괜찮았어요? 네. 정말. 빵빵 터지는데요? 예, 정기 웃으면, 전문가님. 웃으면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아니, 항상 종목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카프로를 좋아합니다. 아니, 코프로 얘기했는데 무슨 카프로 얘기해가지고. 카프로를 좋아합니다. 카프로, 코프로, 카프리 있는 어떤 프로입니까? 전장 프로. 장이 많이 전철 풀렸어요. 이제 프로? 네. 그만해요, 네, 이제. 자, 10%. 자, 좋습니다. 왜? 뭐요? 자, 아닙니다. 자, 아니요, 10%라고요. 비중이요? 네네. 네. 그래요. 자, 쓰러지지 마시고요. 자, 조금규 전문가님과 고종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영 씨의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건가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16,000원 선에서 계속 좀 등락을 거치면서 하방 경직을 뛰면서요. 네.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증권사의 리포트나 TV를 보시다 보면 종목 추천의 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후에 이제 기관이나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단기 공략을 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카프로에 대한 수급도 질문이 있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번번이 현금이 없는 김수용 씨가 또 어떤 종목을 정리해서 이 카프로라는 종목을 사고자 할지도 궁금한데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김수용 씨, 장훈 씨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략 타임을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전략 타임 10초 드린 것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소요가 됐고요. 김수용 씨의 결정부터 들어보기로 할까요? 김수용 씨? 네, 서원 인텍을 매도하고요. 예. 네, 카프로 매수합니다. 예. 10% 매수합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던, 템프로. 네. 자, 카프로를 템프로 매수하시는 거. 자,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서원인텍은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조금 가장 부진한, 수익률 안 좋은 걸로. 네. 결국 매도했습니다. 종목을 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또 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목 교체의 관점인데 매수 방법은 여전히 고정희 전문가가 네, 나오셨으니까. 고정 전문가니까 뭐 네. 시가 절반, 종가 절반 이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그 6월달 반등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시초가 공략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커져 있다 보니까 네. 시가와 오늘 같은 종가에 좀 장에서도 나눠서 시가의 잡은 조금 손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도 시가 종가 형태에서 그 대형주들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손해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장중에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공략을 좀 펼치도록 하시죠. 예, 손절가도 역시 애교 있는 100원이 감안된. 네. 네, 15,900원이죠. 예, 그러면 아까 인포피아는 당장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이었고 고정현 전문가가 손절가를 매수가로 높이자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됩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매수가로 손절가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인포피아는 손절가 상향, 매수가로 맞추겠다. 익절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완성된 포트 김수용 씨 것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장우 씨는요? 네, 조금기 전문가가 추천해 주신 오늘 LG 생명과학 템프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도 많은데 왜? 아니 뭐 전문가님이 그렇게 원하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전 항상 현금은 존중합니다. 항상 조금씩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예. 내일 뭐 갑자기 뭐 200포인트 뿡 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9.11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장우 씨, 그렇습니다. 왜 네. 그래요? 왜요? 아니 주식시장은 아무도 내일 일정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은데. 네. 그래서 템프로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제시하신 32,200원에 매수를 희망하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맞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 씨의 최종 결정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김수용 씨 것부터 완성된 포트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계속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성우 하이텍도 차 부품주 일단은 뭐 흐름도 좋고 지금 수익률 1등입니다. 16,000원까지 무난하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인포피아는 단기로 공략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인포피아의 경우에는 성우 하이텍과 함께 일단 인포피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손절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트럭뱀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반등을 줬고 두산인프라코도 조금 불안해하실 수는 있지만 역시 가격 메리트는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어떤 손절 가격은 18,000원만 지키면 홀딩하셔도 좋겠습니다. 후성은 아직 좀 조용한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호남석유 보유한 가운데 오늘 지앤코는 살려두고 서원인텍이 카프로로 교체 매매되었습니다. 신규 편입을 원하고 있는데 역시 가격 메리트 있는 카프로가 호남석유와 비슷하고 매매 팁은 매매 방법은 인포피아와 비슷하다. 단기 공략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많지만 가격과 함께 좀 나뉘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오늘 고정현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데 인포피아 매수가가 1,350원이잖아요. 원래 손절 가격이 훨씬 낮았었는데요. 손절 가격을 매수가만큼 올려서 역시 익절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포피아에 대해서요. SK이노베이션도 상승폭이 약간 반납됐지만 여전히 밑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은 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홀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화혜택도 괜찮다는 평가, 나머지 종목 더 보죠.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18,000원이 손절 라인인 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호남석유도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호남석유와 거의 뭐 연동되는 카프로가 오늘 또 새롭게 추천되기도 했었는데요. 카프로 시초가의 반, 종가의 반 이렇게 분할해서 진입하고자 하고 있고요. 하방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입니다. 더 빠지기 어렵다는 관점. 손절 가격은 카프로가 16,000원이 깨지는 15,900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장우식 포트를 한번 올라가 보면요. 자, 대한항공 5.2%, LMS, LS 산전, 원희가 EPS, 동부하이텍 들고 있는 상황에서 LG생명과학의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금 여유는 아직까지 더 있고요. 가격과 함께 좀 살펴드리죠. 자, 대한항공은 뭐 5만 원 이상, 5만 3천 원까지 무난하겠다는 그런 평가. 그리고 LS 산전 역시도 3.2% 정도. 오늘 또 뭐 조정은 아주 첫 조정에다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LMS는 조금 늘어지는 것만 가지 않으면 이 부분만 역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당부가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을 더 살펴드리죠. 원희가 EPS 오늘 많이 빠진 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에 또 납품을 많이 해서다라는 분석이 있었었고, 동부하이텍은 농업 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LG생명과학 오늘 바이오시밀러 테머 다시 한번 불게 기대하면서 안정적인데 기관이 꾸준히 사는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희망 매수가가 나오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정확하게 3만 원이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팀 완성된 포트폴리오 한번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렸는데 두 분의 내일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됐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 가져볼 텐데요. 종목 상담 김현장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0번, 전화가 편하신 분은 서울 지역 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 모두 가능한데 무료 문자 번호만 다시 알려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할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에 각각 멘토 전문가가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팀 먼저 결정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전화가 와 있는 것 같네요.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상담받고 싶으세요? 장우 씨요. 네, 알겠습니다. 장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목소리세요. 네. 아이고. 자, 어떤 종목이 그렇게 우리 그 시청자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코렉스 레버리지를요. 네. 11,700원에 샀는데, 네. 50%? 네. 그러는데 그저께 하고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그냥 잘잘잘잘 내려가가지고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셨어요? 예. 네. 11,700원에 5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 연동.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은 예. 코덱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수를 올라가는 쪽에 인버스가 아니라 하락하는 쪽에 거는 그런 상품이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 때 지금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악재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나왔고 글로벌 그 상황 자체가 예.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등을 하다가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뭐 더 크게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가지고 계시고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아, 다음 주 정도에? 예. 다음 주까지는 한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 매수한 가격까지 일단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요즘 그 한참 CF 차임표 씨가 네. 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거 네. 광고하는데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광고인가. 네. 근데 예, 주가 연동 예, 상품인데. 주가연동. 장우 씨도 찍으셔야죠, 한번. 아, 물론이죠. 네. 네. 일단 그 미국 다녀왔어. 네. 네. 뉴욕. 네. 한번 밟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난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하나 찍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미국 가서 리프레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시작으로 저희가 상담의 문을 열었는데 이번엔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김수용 씨. 네, 휴비츠입니다. 1,4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예전에 그 휴비스라고 있잖아요. 또. 예. 제가 이 종목을 잘못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 종목명이 비슷해서. 예, 휴비츠입니다. 예. 이 휴비츠는 이제 그 전기전자 부품 쪽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의류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 의류 장비 뭐 안경을 착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 시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보호 뭐 필름을 붙인다 뭐 그런 것에서 이제 그 수혜주라고 아, 시장에 그래요? 묶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이익률도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대를 육박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30%대로 좀 가라앉았는데 여전히 이제 고마진의 제품들을 좀 팔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6월 달부터 오늘까지도 상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밀리는데 5%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도 그 양호하게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목표가 자체를 11,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작년 이제 8월 달이나 그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달 영역권까지 계속 그 반등이 들어갈 때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위쪽으로는 보유를 하시되 저항에 오면 한번 챙겨 주셨다가 이후에 다시 보더라도 뭐 11,000원 이하 구간에서 재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시고요.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보유하시다가 11,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500원 이상에서 현금화, 휴비츠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더 보죠, 뭐 장우 씨. 네. 한글과 컴퓨터 6,350원의 비중 5%신데요. 하락일까요? 조정일까요? 예, 궁금해하십니다. 그 한글과 컴퓨터 상당히 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산 소프트웨어 뭐 그 대표적인 업체고요. 또 이 분석 발표에 의하면 한글과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한 4천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래요? 있고요. 예. 뭐 그 MS 오피스가 미국에서는 미국 가격의 한 54%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책정될 정도로 그렇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토종 소프트웨어로서의 그 가장 자존심을 좀 살려주는 뭐 그런 업체인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한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고 지표상으로 각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7만 6천 주 뭐 이런 정도, 10만 주 내외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호가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300만 주 상장 주수 중에서 뭐 7만 주, 8만 주, 10만 주 이 정도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그 씨가 말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네. 종목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미 FTA가 좀 계속적으로 발효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가속화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라든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강화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한 클레임 이렇게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 이런 쪽에서 제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종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그 주목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현재 조금 불안정하셔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에는 이게 또 가짜로 네. 한자와 컴퓨터 회사 차려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저는 있다고 하시는 줄 알고. 네. 그래요. 한글도 뭐 자기네 거라고 뭐 그러니까. 예, 그쵸. 끼고 막 그랬으니까. 예, 좋습니다. 한자와 컴퓨터. 웃긴데 이것도. 네, 카프리까지가 딱 좋았는데.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좀 보겠는데요. 김세영 씨. 네,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매수가는 11,8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예. 베이직 하우스. 예. 11,800원 정도 매수가신데요. 근데 요즘에 중국 뭐 내수 수혜주 할 때 베이직 네. 하우스가 언젠가부터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각종 이제 팩션주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잘 나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부터 좀 많이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같이 따라 올라오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브랜드인 만큼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는 신장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왔었는데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선전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도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 뭐 어닝 쇼크다 뭐다 얘기들이 자국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 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그냥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보다 뭐 오늘 내일 사이, 아니 내일 모레 사이에 이제 현금화를 하시고 종목 교체에 좀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내일 모레 정도 현금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전화 연결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김세영 씨, 당훈 씨 팀 두 팀이 있는데 어느 쪽 상담 갖고 강홍 있으세요? 씨 팀이요. 오늘 인기 만발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절 좋아하시네요. 네네. 뭐 반갑습니다. 한마디 있는데 뭘 아니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청자님 네네. 실례지만 그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고, 어떡하죠? 아 하셨어요? 네. 부군 되시는 분이 저랑 반대로 생기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저 좋아하시는군요. 금슬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할머니예요. 아 그러세요? 네네. 목소리는 상당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전 손자가 몇 명 돼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자, 오랜 결혼 생활만큼이나 주식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거만큼 조금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네. 수익은 많이 좀 보셨어요, 그동안? 수익은 좀 많이 냈었는데요. 네. 다 도로 저기 됐어요. 그러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저기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4,100원에 10%요. 64,100원에 100원에 10%. 10%요. 네네. 네. 10%만 보유하고 계신 걸로 보니까 역시 그 여러 가지 종목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트에. 네네. 네. 가장 속을 많이 새기는 종목인가 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건설, 뭐 건설주들이 올 2, 4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해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는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또 그 수주하는 것만큼 또 이면에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중국 쪽하고의 경쟁이라든가 또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2, 4분기에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네. 건설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스페인 문제가 좀 부동산 폭락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중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뜻 그 경기 부양을 못하는 이런 부분 또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건설주가 살아나야 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또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건설주가 움직이는데 현재로서는 악순환의 고리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가장 그 건설주 중에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고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대건설을 사신 거 보니까 좀 대형주를 오래 가져가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매수 가격 까지 오면. 예, 매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렇게 예, 반등이 들어오면 현금화 쪽으로 하셨다가 네. 흐름 자체가 개선되고 방향이 나오면 왜냐하면 주식이 리바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건설주가 먼저 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군이 나오면서 흐름이 전환된 이후에 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를 조금 나중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네,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번 반등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네, 올해 주식 투자하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잘 판단하시고요. 네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현대건설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아쉬우시죠? 하지만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 전문가 외에도 모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시는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현대TV에 들어가 보셔도 좋겠지만 리치맵 홈페이지에 곧바로 들어가셔도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밤 9시에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현재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래쪽 참여 방법란에 보시면 리치맵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단 왼쪽에 보시면요. 전문가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주셔도 좋겠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리치맵 투자 방송이라는 검색어 치시면 오늘 밤 9시에 이 무료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로도 가능한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금규 그리고 고종현 전문가님, 김수영,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별 인사 없이 끝내는데 장우 씨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갑자기 저한테요? 네, 그냥 끝인사 한마디.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분 전문가 오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장면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어지는 2부도 오늘 밤 9시 무료 방송을 해주시는 우리 거액자산가 탄생 비법에 관한 강의 바로 최병훈 전문가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합니다. 밤 9시 이전에 곧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먼저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2부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